저 얘기가 더 바뀌었나요? 왜? 봐봐야겠네. 봐봐야겠네. 뭘?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자, 이제 우리 삼각함수를 합니다. 삼각함수. 삼각함수 부분은 외울 것만 잘 외워주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동경의 위치. 몇 쪽이시냐면 120쪽이에요. 120쪽. 이번 숙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136쪽까지예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136쪽입니다. 시너지 136페이지까지예요. 오케이, 딱 좋아. 자, 삼각함수 가 들어가기 전에 각부터 들어가죠. 각이 뭡니까? 각이요? 각의 정의가 뭐지? 이 정의가 가끔씩 그냥 조금씩 일본으로 내버리고 하더라고. 쌤이 말했나? 나도 말했거든요. 네? 나도 말했었거든. 그러니까 쌤이 안 말했나? 쌤이 칠판에까지 써놓으니까. 시초선에 대한 동경의 회전량. 각은 시초선에 대한 동경의 회전량입니다. 라고 했죠. 회전하는 모든 양을 가지라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360도를 넘을 수도 있고요. 계속 얼마나 돌아가느냐. 자, 이게 시초선. 보통 우리는 함수에서는 시초선을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이라고 둡니다. 그러면서 각이 회전하죠. 회전할 때의 그 모든 회전량을 각이라고 얘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회전하면 양의 각이라고 했고요. 이쪽으로 회전하면 음의 각이라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양의 각, 음의 각도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일반각입니다. 일반각 기억하시나요? 일반각. 자, 일반각은 뭐냐면 동경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각이에요. 동경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각을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불러줍니다. 무슨 말이냐? 시초선이 있는데 내가 회전하는 걸 못 봤어. 마지막에 동경의 위치를 보니까 이 부분 마지막에 재보니까 30도야. 근데 몇 바퀴를 회전하는지 모르잖아. 30도일 수도 있고 360도 더하기 30도일 수도 있고 720도 더하기 330도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동경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각을 일반각이라고 부르면서 일단 30도인데 회전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360도 n을 더해주겠다라고 했죠. 빵번 회전하면요, 한 번 회전하면 1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각을 나타내겠다. 그래서 일반각의 표현 방법은요 360도 n 플러스 세타인데 세타는 0도부터 360도 미만의 각으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430도를 일반각으로 나타내세요 라고 한다면 360도에 얼마가 곱해집니까? 마이너스 1일까요? 마이너스 2일까요?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각은 양의 각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그럼 720에서 빼주시면 더하기 290도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일반각이다 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유형 1번에서는요 간단하게 동경의 위치가 같은 건 호도법이 바로 나오네. 자, 호도법도 우리 얘기를 해야 되겠다. 자, 호도법을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자, 호도법은요 각이 있으면 막 동경이 회전해가지고 원을 만들잖아. 자, 호도법은 이 부분 이때 부채꼴이 생기는데 L이라고 하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이 세타 호의 길이를 각도로 나타내겠다라는 얘기고요. 세타는 자 호가 반지름의 몇 배인가요? 얘가 바로 호도법이에요.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똑같아져 버리면 그때 이 각을 1이라고 불렀죠. 그치?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 180도. 이거는 몇 배입니까? 이 길이를 뭐라고 합니까? 파이 r이라고 하잖아. 파이 r. 반원의 호의 길이가 파이 r이잖아. 그렇다면 r의 파이배야. r의 파이배. 그래서 180도가 우리는 180도가 파이다라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각들을 바꾸는 거죠. 그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도를 호도로 나타내세요라고 했다고 진짜 뭐라고 할까요? 파이분의 180. 자, 180도가 파이라면 1도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비례식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180도분의 파이입니다. 그리고 또 빠르게 대학생들에서 하는 사용하는 방법 알려줬었는데 호도법을 나타낼 때는 단위가 없어야 돼. 호도법은 단위가 없어. 왜냐면은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누기 때문에 뒤에 붙어있는 뭐 센티미터 이게 약분이 돼가지고 아무 단위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 단위를 없애기 위해서 도를 없애려면 분모의 도가 있어야 되고 분자에는 이거가 똑같은 왜 2를 곱해야 되니까 2를 곱해야지만이 크기는 바뀌지 않고 단위가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돼서 180분의 파이다. 이런 식으로 빨리 갈 수 있다고 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자, 1. 호도법으로 1은 60분법으로 얼마가 될까요? 이 도를 만들어줘야 돼. 그럼 반대로 가겠죠. 도를 만들어줘야 돼. 파이분의 180도를 곱하겠죠. 그래서 파이분의 180도가 되는 거야. 파이는 3.14예요. 3.14로 나누면 3, 6, 18, 60도 가까운 각이 돼요. 1이라는 각은 60도에 가까운 각이 됩니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조금 얘기가 나와서 잠깐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일반 각에서 이제 나오는 게 4분면의 각이 나오거든요. 거기 4분면의각 4분면. 자, 우리가 이전에는 1사분면을 뭐라고 했어? 0도초가 90도 미만이라고 했지만 몇 바퀴를 돌고 와도 되기 때문에 0도초가 90도 미만이라고 했지만 이제 우리는 몇 바퀴를 돌고 와도 되기 때문에 360도 n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4분면의 각을 나타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360도 n 플러스 90도 초가 360도 n 플러스 180도 미만 이런 식으로 4분면의 각을 나타내야 되고 그래서 문제에서 시험에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677번 같은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세타가 2, 4분면의 각일 때라고 했어요. 그럼 스타트를 뭐라고 할까요? 세타를 뭐라고 나타낼래요? 2, 4분면의 각 초가 미만인데 2, 4분면이 되려면 90도 초가 2분의 파이 초가 180도 미만이잖아요. 그치? 여기다가 이제 몇 바퀴를 도돌고 와도 돼요 라고 해서 이 사회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거의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기본 문제로 누구나 다 맞춘 문제예요. 자, 2, 4분면의 각을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그럼 2분의 세타가 몇 4분면이 있느냐 2로 나눠주시면 180도 m 플러스 45도 초가 180도 m 플러스 90도 미만이니까 이제 우리는 뭘 할 것이냐 n은 회전수를 나타내니까 0부터 집어넣는 거예요. 0 넣어주면 45도 초가 90도 미만이니까 바로 이런 부분의 각이 되죠. 그치? 1 넣어주면 225도 초가 270도 미만이니까 이 부분의 각이 되죠. 그리고 2를 넣어줘버리면 360도가 되어서 원상 복귀합니다. 똑같아져 버려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한번 어려운 거 한번 풀어볼까요? 680번.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680번 한번 풀어보세요.
노가다. n이 들어있는 문제는 1부터 집어넣는겨.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삼각형의 동경 같은 경우는 순환하기 때문에 1부터 막 집어넣어봐. 1 넣어주고 2 넣어주고 3 넣어주고 그걸 나타내. 4분면에다가. 얼른 갔다 와요. 됐어? 나는 모르겠어요. 해봐. 이제 이렇게 집어넣어. 나도 이거 볼 때는 노가다 집어넣어. 계속. 아니 안 하다가 또 하려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안 하다가 하니까 그렇지. 시험 보면 갑자기 하도 줬어. 시험 보면 어디까지 지게? 2학년 정도까지인가 3차까지인가? 2학년 전까지 2학년 정도까지일 수도 있고 전까지일 수도 있고. 자, 채우는 거는 바로 시작할게요. 설마 똥은 아니겠죠? 그치? 좀 의심스러운 게 있는데 수열이 왜 이렇게 많아요 문제가? 수열 중요해서 힘든 뉴스가 많아요. 대신 굉장히 좋아. 직접 맞출 때는 풀던 거 다 가져와야 돼요. 네. 아, 직접 줄 수 있어? 네. 저 맨날 없어요. 아, 시험 때는 잘했구나. 네? 시험 때는 이제 기숙사에서 나오잖아. 다시 돌아가야 되지. 그 날만 와요. 그 날만.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지. 자, 풀겠습니다. 자, n이 사용되는 문제는 규칙성에 대한 문제예요. 그냥 너가 다 하는 거예요. 나도 딱 봐서 잘 몰라. 그냥 대략 예상만 하는 거지. 2n 파이 0부터 1부터 집어넣을 거야. 어차피 이 숫자는요, 뭐라? 2n 파이면 1로 주면 2파이. 전부 다 360도의 배수예요. 잘 봐, 무슨 말인지 봐봐. 2파이의 배수잖아. 360도의 배수이기 때문에 동경의 위치에는 얘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안 봐도 돼. 360도의 배수니까 항상 원위치 시켜버린단 말이야. 그럼 여기 뒤에다가 이제 1부터 집어넣는겨. 얼마까지 집어넣을 수 있을까? 잘 봐봐. 2파이가 360도니까 n에 6이 들어가면 2파이가 된단 말이야. 그럼 1부터 6까지 들어가면 그 6개가 순환하겠네 정도를 생각해도 되는데 못해도 상관없어. 왜? 너가 날 거니까 어차피. 자, OP에 OP 1부터 시작해보자. OP1은 어디예요? 1로 주니까 마이너스 3분의 파이죠. 그치? OP2는 어디예요? OP2 1로 주니까 3분의 2파이죠. OP3는 얼마예요? OP3는 마이너스 3, 1파이가 돼요. 파이, 마이너스 파이. 너가 하는 거예요. 자, 뭐 멋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시도조차 안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야. 아, 문제 어렵네? 라고 생각해서 시도를 안 해. 그럼 나도 이렇게 풀거든. 이 문제는. 집어넣거든. 6 넣어봐. OP6. OP6 넣어주면 뭐가 됩니까? 2파이가 되니까. 그렇죠? 7 넣어주면 어차피 이거가 똑같아져 버려요. 7 넣어주면 마이너스 1 살아있고 3분의 7파이는 3분의 6파이 한 바퀴 동을 빼버리면 3분의 4만 남게 되거든요. 이게 계속 순환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위치만 나타냈는데 30도잖아, 60도잖아. 3분의 파이가 적당히 이쁘게 60도, 120도 이렇게 갈라보면 OP1은 여기에, 그렇죠? OP1은 이겁니다. P1. OP2는 어디입니까? 갑자기 획 가버리네요. 이쪽으로 획 가버립니다. OP2예요. 그렇죠? OP3가 마파입니다. OP3가 마파이 색깔 이겁니다. 이게 OP3예요. OP4가 3분의 4파입니다. 얼마입니까? 240도입니까? 240도면 여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OP4. 아닌데? 더 가야 되는데? 잠깐만. 잘못, 마파이? 마파이? 잠깐만.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어요. 마음을 다 하지, 이거지? 아, 맞구나. 마파이는 반대로 읽으니까 맞구나. 그러면은 3분의 4파이면. 맞죠? 네. 맞고, 마이너스 3분의 5파이면 1이 가게 되는구나, 이쪽으로. 자, 여기가 5입니다. 여기가 5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색깔이 더 이상 없어요. 보라색. 보라돌이. 여기가 OP6가 돼요. 그건 7. 이제 6개씩 순환하니까 1, 7, 60 더해져요. 13. 19. 이렇게. 얼마까지? 100까지 보냈어요. 그러면 6개씩 더해지니까 6배수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6 곱하기 0 더하기 1부터 시작해서 6 곱하기 1 더하기 1, 6 곱하기 2 더하기 1,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죠? 6배수? 플러스 1? 96. 96. 이게 6배수니까 97까지 가겠네요. 그래서 6 곱하기 16 플러스 1이 돼요. 결국 0부터 16까지 17개입니다. 자, 노가다는 문제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직접 하면 돼요. 자, 동경의 위치란 게 기억나십니까? 외우지 말고 그때마다 식을 만들어라 라고 했었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 3문제가 나옵니다.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리 다시 한번 할게. 동경의 위치 관계예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경의 위치 관계에서는요 무조건 큰 걸, 작은 걸 1사분면에 두세요라는 얘기를 했거든. 작은 걸 1사분면에 두고 출발하십니다. 큰 동경을 알파라고 하고 작은 동경을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일치하더라라고 했을 때 그림을 그려봅니다. 작은 동경을 1사분면에 두시고요. 일치해야 되니까 큰 것도 이렇게 1사분면에 두십니다. 오케이? 얘가 베타, 얘가 알파. 그 다음에 우리는 식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식을 만드냐 하면 두 개를 더하거나 빼가지고 결과가 축에 떨어지게 0도, 90도, 180도, 270도에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알파는 큰 각이니까 한 바퀴를 돌고 왔다고 하십시다. 자, 알파하고 베타는 더할까요, 뺄까요?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같잖아요. 이 부분이 같잖아요. 그럼 알파에서 베타를 빼버리면 0도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때 공식은 알파 빼기 베타는 0도로 떨어지게 되는데 몇 바퀴를 알파 큰 각이 더 돌았을지 모르기 때문에 360도에 붙여줍니다. 알겠죠? 이걸 만드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일직선상에 있을 때 일직선. 자, 작은 각이 여기에 있습니다. 1사분면에 작은 각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큰 각이 일직선상에 있게 됩니다. 이때도 딱 봐도 빼는 겁니다. 이 각이 이 각과 같기 때문에 알파에서 베타를 빼버리면 180도 라인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몇 바퀴를 더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360도 M 플러스 180도라고 식을 만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X축 대칭이에요. 자, X축 대칭이 되버리면 자, 작은 각은 여기 베타, 큰 각은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돌았어요. 이번에는 더할까요, 뺄까요? 더하겠죠. 채워야 되잖아. 베타로 채워야 되잖아.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360도에 플러스 0도 굳이 안 써도 되고요. 오케이. 자, 네 번째 Y축 대칭이에요.
y축 대칭. 주로 대칭적인 관계에서는요, 더합니다. 자, y축에도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가 베타라고 하신다면 여기가 알파가 돼 주시겠죠. 이번에도 두 개를 더해야지 이 베타를 더해줘야지만이 180도에 떨어지게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도 n 플러스 180도가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여기까지만 딱 해주시면 돼요. 좀 더 어렵게 좀 활용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기출문제에 있을 거예요.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되니까 작은 각은 여기에 있다라고 가정하시면 큰 각은 여기에 있어 주겠죠. 이번에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대칭이면 대부분 이렇게 더해줍니다. 더해주면 90도에 떨어지게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도 n 플러스 90도가 되어주겠다. 이런 것들을 외우지 말고 그때그때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 문제 더 뺄게요. 682번을 보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형과 실세타를 나타내는 동형이 일치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일치하는 경우는 이 경우입니다. 너희들은 얼른 이 공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림을 그려서 이 공식을 만들게 되고 큰 거 7세타, 작은 거 세타. 자, 7세타 빼기 세타가 360도 n이구나. 그래서 6세타니까 세타는 60도 n이구나. 즉 0도, 60도, 120도, 180도, 240도, 300도, 360도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0과 파이, 즉 1, 2, 4분면에 있는 걸 찾아야 되니까 60도, 120도, 즉 3분의 파이와 3분의 2 파이가 답이겠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고요. 알겠죠? 3분의 파이와 3분의 2 파이를 구하면 파이가 되네요. 코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를 구하래요. 이걸 너희들이 지금 풀 수 있어?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직 범위가 약간 애매하네. 시험 대비 교재라서 그런가 봐요. 하여튼 코사인 파이는 얼마예요? 얼마냐고 지금은? 1에서 시작해서 뚝 떨어져서 제일 밑으로 가잖아. 얼마야? 2분. 제일 밑으로 가잖아. 3. 최소급 코사인. 네? 코사인이 얼마부터 얼마까지야? 최대 최소. 0. 1마일! 1부터 0까지. 1마일이라고. 1마일이요? 1 마이너스 1 3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럼 파이가 되면 딱 가운데. 얼마야? 2분. 때려버려. 0. 때려. 시원하게 때려버려. 미쳐버리겠대. 1마일이라고! 근데 이렇게 가운데 이게 맞다. 이 부분이 파이잖아. 맞아. 그 주기 2파라고 생각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정말 그렇게까지 기억이 안 나? 이런 모습 기억나지? 네. 사인이 이렇게 되는 거 기억나죠? 네. 이런 거 기억이 안 나. 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자, 그럼 하나 해볼까? 벌써 이런 문제들이 나왔지? 일단 685번 해보세요. 685번 앞에 개념들이 있으니까 이거 쓰는 거예요. 이거 시까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직선상이니까 이거 쓰는 거예요. 큰가 작은가, 큰가 작은가.
호도법으로 나왔으니까 호도법으로 기억하죠. 됐죠? 뭐? 그대로 풀면 되니까. 그치? 그런데 0부터 들어가죠? 1, 4분의 각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세타는 5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0 들어간 5분의 파이. 1 들어가 버리면 5분의 3파이면 1, 4분의 넘어가니까 5분의 파이예요. 세타는. 자, 공식만 외우기는 쉽습니다. 5분의 파이니까 결국 뭐가 되면 뭘 물어봤습니까? 15분의 3, 15분의 5파이 15분의 5 2파이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3분의 결국 물어본 건 코사인 3분의 파이 60성 2분의 1이죠? 어. 아 다행이다. 까먹었어요. 오케이 까먹었어요?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분의 1 맞죠?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0 1 사인 0 사인 30 사인 45 사인 60 사인 90 코사인 0 코사인 30 코사인 40 60 90 서로 바뀌잖아요. 핸드폰은요? 0 루트 3분의 1 1 루트 3 없다. 외워 기억이 안 나는 거 진짜 외우면 되잖아. 위에 있잖아요. 123쪽에 아 없구나. 외워 좀. 아우 진짜 자꾸 잊어버리면서 몰라요. 이거 뭐 공부를 하는 거지. 왜 잊어버렸는데 자꾸 이걸 갖고 하냐? 잊어버렸다 싶으면 다시 기억이 안 나잖아요. 다시 복습을 해야죠. 어떻게 전혀 하고 보는 거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죠? 그러니까 좀 알면 호도법이 뭔지는 알 거 아니야. 복습을 자꾸 해야죠. 잊어버렸다고 하지 말고. 자, 위치 확대는 뭐 두 번째까지 있어가지고 거기 이렇게 122쪽까지는 이제 우리 풀면 돼요. 알겠지? 자, 호도법도 넘어갈 거예요. 호도법은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다시 열심히 외워. 자, 부채꼴인데. 호도법으로 조졌을 때.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뭐냐면,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넓이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S는 다 알고 있어야 공식. 2분의 1, R, L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호도법의 값을 세타라고 했을 때, 아까 세타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 R분의 L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L 대신에 R 세타를 집어넣어버리면 2분의 R 제곱 세타고요. 이게 가장 부채꼴 넓이 구할 때 많이 쓰이는 식이에요. 2분의 R 제곱 세타. 자,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 두 가지 공식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이 공식을 푸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나와있죠. 93번. 중심각 크기가 30도야. 얼마야? 호도법으로 30도는 6분의 파이. 세타가 6분의 파이고 세타가 6분의 파이고 호의 길이가 뭐였어? L은 얼마다? 2분의 파이다 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R이 필요한 거야. 근데 여기 있잖아 공식. 세타는 R분의 L. 얘는 6분의 파이는 R분의 L이에요. 그 말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3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R제곱 세타 2분의 1 R제곱 세타로 마무리 시켜주면 돼요. 넓이 이렇게 공식으로 풀면 되니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활용 문제들이 나옵니다. 활용 문제들이 최대값이라든지 최소값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활용이거든요. 일단 간단하게 모의고사 문제 한번 풀어보자. 700번 문제 풀어봐요. 700번 풀고 700번을 풀고 707번도 해보자. 707번 이 두 개를 한번 보십시다. 700번과 707번.
됐나요? 됐나요? 같이 볼까요? 자! 호의 길이와 중심각이 나와 있습니다. 공식 하나가 있죠? 세타는 R분의 1이기 때문에 R은 세타분의 1이에요. 반지름 길이, 일단 원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반지름 구해놓고 시작하는 거지. 3분의 8분의 3분의 4파이 얼마입니까? 4가 되주시겠죠? 반지름이 3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고 60도가 되기 때문에 1대 2죠. 1대 2대 루트 3 다 구할 수 있어요. 아주 좋아요. 이렇게 다 구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하면 돼? 그냥 삼각형을 빼버리면 되죠. 그쵸? 그래서 2분의 1 R제곱 세타 16 3분의 파이에서 빼기 삼각형 넓이 2분의 1 2 곱하기 2 루트 3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간단한 문제였고 72번 자 입체도형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단면화시킵니다. 단면화 자 평면으로 잘라버리겠다라는 얘기 이렇게 평면으로 잘라버리겠다 단면화 시켜줍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겠죠.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야. 자, 필요한 길이들을 좀 가져와 볼까요? 여기가 12예요. 여기가 4가 됩니다. 그리고 반지름들이 있잖아요. 반지름. 자, 이거 길이가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2파이 R이잖아. 그렇지? 2파이 R이고요. 이게 반지름, 호의 길이, 중심각이 있으니까 그걸로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세타 2분의 루트 3 파이 세타는 R분의 1이다 그래서 R분의 12분의 L이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공식도 계속 사용하는 거야. 자 파이 그리고 2, 6, 12 2, 3, 6 R은 3루트 3이다 라고 해서 이게 3루트 3이 됩니다. 그렇다면 뭐야?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지? 루트 3, 4, 4, 4, 16, 루트 13, 3루트 13이 됩니다. 피타고라스로. 그럼 이 닮은 거 가는 거죠. 닮은 거. 1대 3이니까 마찬가지로 1대 3이어서 1대 2가 되겠죠. 2루트 33이 되겠다. 뭐 어렵지 않아. 이것도 단면화시킵니다. 입체도형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단면화시켜가지고 풀어줍니다. 약간 중상 느낌이라는 문제가 중상 문제 느낌이 납니다. 자, 실에서 정말 제일 많이 나오는 126쪽입니다. 그냥 무조건 나와요. 자, 710번 풀어보세요. 가장 이것도 공식 사용하는 문제예요. 똑같이 710번.
10번에서 10번. 자, 둘레길이가 16입니다. 둘레길이가 16이고요. 둘레길이 그러니까 반지름이 무조건 중요하기 때문에 반지름 아니라고 잡아버리면 그렇지? 둘레길이가 주어졌으니까 16 빼기 2r, 이 호의 길이가 돼요. 그럼 넓이 구하라고 그랬는데 넓이 구하는 공식 중에서 반지름과 호의 길이에 대한 관계 2분의 1 RL. 오케이? 2분의 1 RL 이 공식이 있었어.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R제곱에 플러스 8R 완전 제곱시키면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넓이가 최대값은 16입니다. 넓이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언제 넓이가 최대가 되느냐 그 중심각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R이 4일 때 최대값이 나오니까 여기가 4고 여기는 8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중심각은 무엇이냐? R분의 L이 되기 때문에 중심각은 2예요. 중심각이 2면 대략 얼마 정도의 크기냐면 파이분의 180도, 즉 파이분의 360도에서 3.14니까 110 어쩌고저쩌고가 나올 거예요. 110도 근처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다음 주 그 부채꼴을 잘 표현한 것은 해가지고 1번, 뭐 2번, 뭐 이렇게도 나와요. 한 번씩 문제가 3번,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답이에요. 110도 근처에 있는 모습을 찾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자, 리에야. 네? 사인의 정의가 뭐냐? 사인의 정의가 뭐냐고요? R분의 R대 Y. 진짜? 확실해? 아니에요? 맞아요.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함수의 정의는 동경이 회전했을 때 마지막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 정의. 자, 삼각함수의 정의. 동경이 막 회전해가지고 멈춥니다. 자, 각에 대해서 우리는 삼각함수는 각에 대해서 값을 정해주는 거지. 세타가 정해지고 동경의 위치가 x, y. 자, 동경의 길이가 r이라고 했을 때에 사인 세타는 r분의 y예요. 이거는 암기하는 겁니다. 외우시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정의니까.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가 되고요.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가 됩니다. 자, 이거 암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암기해서 풀면 저에게 다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자, 당연히 x하고 y가 좌표이기 때문에 몇 사분면에 있냐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삼각함수의 부호가 양수가 되는 부분은 1사분면은 모두 다 2사분면은 사인만 그리고 3사분면은 탄젠트만 그리고 4사분면은 코사인만 어떻게 외우고 있어? 얼싸안고 이렇게 외우고 있죠. 모두 다 산타크로스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요. 모두 산타크로스. 자, 오케이. 자, 이렇게 외우시고 되고 그 부호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시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문제 713번을 보시면 클려봐요. 원점 뭐가 있어요? 713번. 원점 뭐가 있고요? 1, 마이너스 2에 P점이 있습니다. OP가 나타내는 각. 자,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무조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세타라고 할 때, 그렇다면 반지름. 이 동경의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루트 5가 되겠죠. 피타고라스로. 그렇다면 사인 세타는 R분의 Y좌표,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좌표,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좌표. 이게 답니다. 오케이, 이게 정의에서 말하는 거고요. 자, 한 장 넘겨주시면 저기 720번을 풀어봐야 합니다. 720번 풀어보십시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 시간이.